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체코 원전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급락을 하면서 주주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하다가 중요한 내막을 포착을 했습니다. 과연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합병의 현황과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의 이의를 제기를 했죠. 일단 저희가 현재의 현황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의 제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은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바로 두코바니 2기 하나로 약 24조 원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그 이후에 5년 내에 테멀린 2기를 또 추가 건설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이에 힘입어서 원전 관련주들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앞서서 입찰에서는 이 3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한수원과 웨이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 EDF 이렇게 3사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죠. 그리고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이 완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현재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 원전 관련 기업들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면은요, 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주요 내용은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금지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면은 이게 수주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 수주가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더 깊게 봐본 결과, 해당 보류 조치는 60일이 기한이고요. 아무리 길게 연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장 120일까지만 연장이 가능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제기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미 입찰 과정에서 모두가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뜬금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코와 현재 한수원은 3월 말에 계약을 맺기로 한 상황이고 앞서서 이런 보류 조치는 2월 말까지 계약의 체결을 막는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 자체도 모두가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덜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관련돼서 한수원이라던가 체코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측은 체코 반동적 당국이 정례사의 진정 검토를 어떻게 결정할지와 수준은 무관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체코 전력공사 또한 이번 조치가 이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조건을 수용을 했다라고 또 체코에서 밝혔기 때문에 현재 우려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체코 협상단이요 11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류 조치가 되고 원전 수주가 틀어지게 되면은 굳이 체코가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산업통상자원부라던가 정부 부처의 관계 당국에 관련된 자료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은 오는 11월에 체코 협상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1월 11일부터 2주간 이 60명의 발주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체코 협상단이 방문을 하고 이에 대한 우려는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체코의 우려 굉장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막은 어떤 것이고 좀 우려를 덜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중요한 합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병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7월부터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발휘를 했던 이런 합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10월 21일에 또 사업 재편을 재추진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산그룹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두산은 금강원으로부터 정정 지시를 수차례 받던 상황 속에서 자진으로
정정을 추진을 했고요. 이 주요 골자는 이 외부 평가 기관을 선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공정성이라던가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평가 기관에 대한 검증이 좀 완료가 되면은 이를 반영해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산 측에서는 12월 12일 주주총회 전에 구조가 어느 정도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산 측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계속해서 합병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합병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합병을 반대하시는 입장인가요?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금일 급락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크실 것 같아서 차트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 금일 좀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함께 파헤쳐 봤을 때 그렇게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대에서 체코 원전 혹은 다른 폴란드와의 원전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긍정적인 전망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차트를 좀 소폭 크게 봤을 때 이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대에서 금일도 소폭 저항을 받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이 중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있죠. 실적 부진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이 합병과 관련돼 가지고 좀 안 좋은 여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면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체코 원전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 그리고 합병에 관련된 내용들과 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볼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